부동산의 어떤 그런 투자 마인드는 조금은 이제 그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옛날처럼 막 갭 투자 막 서너 채 사고 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은 제 생각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2021년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한 15% 내지 한 20%, 수도권 지방도 한 20% 안팎 요 정도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획일화된 도식화된 어떤 그런 룰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뭐 부동산 투자는 뭐 유효하죠. 근데 다만 최근에 인식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가 필수가 아니라 약간 선택적 재화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뭐 극단적인 어떤 그런 얘기보다 좀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사람들이 먼 미래와 좀 가까운 미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2년 뒤와 20년 뒤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면은 뭐 부동산 투자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냥 빨리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누구나 인간은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뭐로 회사를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어떤 감정이입은 제 생각에는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화풀이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로 돈을 벌어요? 뭐로 회사를 다니고 뭘 학교를 다니고 어차피 다 죽을 건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을 툭 뱉고 마는 어떤 그런 혹은 화풀이나 아니면은 감정 표출은 내 인생에 별로 그렇게까지는, 이게 조미료는 되는데 주식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좋아요. 찬성. 제가 언제 집 사라고 뒤에서 등 떠밀지도 않았고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이게 삶의 어떻게 보면 통과을이었단 말이에요. 네. 뭐 지금 개인이 지금 부동산 투자를 뭐 합니까? 오피스를 사요? 그런 사람 별로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뭐예요? 아파트를 사죠.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주택의 64.6%가 아파트란 말이에요. 1260만 채가 지금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이때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 투자로 돈 버는 시대 지났다고 뭐 같은 말이라고 맥락이죠. 보시면 네.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죠? 얘기를 이렇게 놓고 또 집을 장만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일종의 계단 밟듯이 하나의 뭐 그냥 코스 같은 개념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누가 뭐 결혼하라고 뭐 부모님들이야 괴롭히지만 뭐 본인의 자유잖아요. 누가 뭐 그래요? 요즘 뭐 아기 낳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발 좀 줬으면 좋겠지만 뭐 찡크족도 뭐 많고 집 사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군부대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군인들 사이에서는 제가 BTS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아이돌이 아이돌, 재능 기부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부대를 갔는데 똑같은 우리 사회자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집을 꼭 사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잘 됐다. 내가 안 그래도 제가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안 사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사는 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수익률로 그러면 따져볼까? 21세기 자본이라는 그 토마스 피케티가 쓴 그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글로벌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7에서 8% 정도 돼요. 부동산은 3% 내에서 4%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은 주식하는 게 낫죠. 그게 부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 더 지름길인데, 주변에 보면 주식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왜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두 가지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신이 집을 안 사도 된다. 사지 마라. 첫 번째, 집이 없을 때 집사람이 불안해하지 않는가예요. 집이 없으면은 남편보다 집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아내가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랬더만 이분이 집사람이 불안하지 않는데. 네. 왜 그러냐니까 관사에 같이 살고 있나 봐. 두 번째로, 폭락이 왔을 때 두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만 뭐라고 했냐면, 저는 폭락이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마인드가 다른 건데 이거는요 인베스트라고 해서 투자자가 아니라 이거는 컬렉터거든요. 수집관 마인드거든요. 수집관 마인드는 가격의 변동성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내가 이러죠. 미술 애호가예요. 어느 날 이게 이제 화랑가에 세무조사가 닥쳤어요. 그래서 막 헐값으로 가령 뭐 좋은 작품을 이렇게 막 싸게 파는 거야. 세일을 하는 거예요. 뭐 가령 뭐 김환기 작품 이런 거. 아 그럼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이게 거의 뭐 한 30% 정도 싸게 판대. 와 내가 저 그림을 내가 갖고 수 있어?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내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몇 주를 사느냐를 갖고 판단하면 이거 완전히 판단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수집가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게 일반인들과 완전히 이 궤를 달리하는 거거든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종이 자산입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대신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멘탈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심리전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인데 저도 부동산 전문가로 저를 알고 있지만 저는 주식 담당 기자도 했고요. 저는 한국은행 출입 기자도 했고 저는 이쪽으로 87년 포철주부터 제가 주식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책에 많이 쓰는데 주식은 고수익이긴 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는 이유는 감정 조절 능력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은 제가 보면은 테크닉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재주도 아니고 약간은 감정 조절 능력에서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팔기 싫은데 이게 손가락에 팔고 오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딥니다. 이게 수익은 고통의 이자료이기 때문에 못 견뎌요. 물론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또 종목 분석도 잘하시는 분도 있죠. 그분들은 애널리스트고 완전히 전업 투자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회사원들이 투자했을 때 성공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5%밖에 안 됩니다. 성공 확률이. 그래서 이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은 집사람이 불안해하지 않아. 그다음에 멘탈 게임에서 이 자기 극복 뭐 옛날에 뭐 극기 복례 이런 말 있나요? 그것처럼 거기서 나름대로 강한 멘탈이 있는 분이라면은 저는 부동산 안 하는 걸 오히려 주식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더 맞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문제는 목돈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 되죠. 목돈이 없는 사람은 이게 이 안에 들어올 그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진입할 어떻게 보면은 구매력이 없는 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부동산을 투자 안 하고 그러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금을 하거나 주식하거나 해야 되겠죠. 일단 목돈이 어느 정도 마련된 뒤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보관을 할 거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가령 내가 1, 2억으로 있잖아요. 뭐 주식을 투자하셔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죠. 주식 투자하는 거 1, 2억이야. 뭐 요새 뭐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닌데 만약에 내가 10억 정도 됐다 이거야, 만약에. 서울 아파트가 12억이잖아요. 그러면 10억이 되는 돈을 주식으로 하시겠다고? 보통 사람은 못해요. 진짜 강심장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 그러면 주식이 하루에도 어떻게 보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조울증 환자 딱 되기 좋거든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그나마 그렇죠? 이게 좀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이죠. 물론 아파트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만 그 시세 안 보면 되는 거거든. 그나마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격이 비교적 이게 덜 출렁거리기 때문에 나의 심리적 동료도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왜 바이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게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나마 이게 이런 거 보이죠. 지금 인구도 줄어요. 애기도 안 나. 그럼 부동산 시장이 약간 레드오션으로 가는 거는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소득이 어느 정도 됐는데 돈이 좀 모아졌는데 그럼 이걸 돈을 어떻게 굴릴 거냐고. 현실적으로 막상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말은 쉬운데 막상 이게 실전으로 갔을 때의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허무맹랑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뭐 그 소득이 이만큼 더 쌓이잖아요. 그럼 이 돈을 다 어떻게 운용하실 거냐고. 펀드 매니저처럼 그러면은 여기다가 인도 펀드에 좀 넣고 뭐 중국 펀드에 좀 넣고 채권 넣고 이렇게 분산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요 머리카락 다 빠져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야. 왜냐? 이게 인지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지 과부하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인지 번아웃에 걸려 있는데
그렇게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가면서 회사 일 제쳐놓고 그렇게 전업 투자자처럼 할 수가 있다고요?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얘기는 저는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앞으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뒤에는 저는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한 4, 5년 정도까지는 저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대비해서 말만 떠들지 말고 좀 실천적인 어떤 플랜 같은 걸 좀 담보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집 한 채 정도는 굳이 비싼 거 사지 말고 좀 싼 거, 좀 저렴하게 하나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너무 집에 사면 또 2년이나 4년마다 또 옮겨 다녀야 되잖아. 옛날에 원시대 한번 생각해봐요. 예, 내 동굴과 나무의 동굴이 있는데 나무 동굴 빌려 쓰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 내 동굴 쓰는 게 행복할 것 같아? 내 동굴 써서 행복할. 그렇게 그냥 홈으로 보면 돼, 쉘터로 보면 되거든요. 은신처나 뭐 삶의 어떤 그런 어떤 쉼터 이런 개념으로 좀 바라보시고, 그래 작은 집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일본처럼 가든 뭐 미국처럼 가든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집은 하나 있어야 돼. 있고 나머지 자산을 좀 이런 금융자산 쪽에 좀 더 투자하는 이런 마인드가 좀 중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집 두 채 사시는 건 좀 반대입니다. 좀 과투자라고 보고, 지금은 좀 포트폴리오를 내가 스트레스를 감당할 정도의 어떤 한도 내에서 글로벌 금융자산으로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는 맞는데, 부동산의 어떤 그런 투자 마인드는 조금은 이제 그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옛날처럼 막 갭 투자 막 서너 채 사고 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할 필요 없는데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정도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데 막장 실전 게임에 가서 내가 가격으로부터 휘둘림을 당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멘탈이 다 뺏깁니다. 이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나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회사 일을 못 해요. 본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은 저는 본업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을 통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거기서 내가 말하자면은 소득을 채굴해야 되지, 원화를 채굴해야 되지,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그 몇 퍼센트 안 돼요. 수익 생각보다 대부분이 보면은 거의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뭐 블랙 히스토리 보면요, 들어보면은 다 틀렸어요. 그냥 소리 없이 다 틀려가지고, 내가 아픈 얘기는 잘 안 해서 그렇지 너무 얘기요 터졌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약간 바보같이 좀 이렇게 비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속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다 보면은 뭐 말 못할 다 역사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내 집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물론 이제 너무 시점을 재지 말라는 네. 말씀은 하셨지만 또 가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시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점에 내 집을 마련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2023년 10월 말이죠. 좀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 2025년에도 아마 시세가 쭉 올라가지는 못해요.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 돼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이렇게 뛰었어요. 너무 힘들어. 무슨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쉬어갈 수 있어요. 출렁출렁 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좀 가격 메리트를 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은 제 생각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2021년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한 15% 내지 한 20%, 수도권 지방도 한 20% 안팎. 요 정도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타이밍 재지 말고, 타이밍은 게으른 사람만 재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이게 감나무 밑에서 아하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감이 떨어져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온 동네 감나무 밑을 뒤져야죠. 그죠? 그러면 성한 거 있는지 아니면 상한 게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타이밍을 재는 것은 저는 결코 안 맞다. 역발상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마켓 타이머라고 그래요. 그거보다는 헐값 사냥꾼, 바겐 헌터, 이걸 이제 헐값 사냥꾼이라고 그러는데, 혹은 패테일 헌터, 극단값을 주워 먹는 헌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제가 작년부터 고점 대비 30%면 사셔도 됩니다 해도 말도 안 듣더라고 보니까. 꼭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재밌는 것은, 아까 그 MZ세대는 더 심해, 이게 이 군집 행동이. 꼭 친구 또 집 사면 따라 사요. 꼭 옛날에 있잖아요, 뭐 친구 따라 뭐 찌개지고 뭐 장에 놀러 간다고
얘기 있듯이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그 친구들이 집 살 때는 조심하셔야 돼. 그 친구들이 그냥 약간 관심 없을 때 이때 사야 되지. 이게 꼭 오를 때 사고 또 내릴 때 같이 팔려고 그래. 좀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은 탈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혼자 생각하세요. 혼자. 자꾸 친구 눈치 보지 말고. 근데 최근 트렌드가 좀 양극화라고 하셨잖아요. 네. 오르는 곳이 계속 오르고 또 신축을 선호하는데 신축은 또 비싸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 대비 아직 못 오르는 지역은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지금 재건축이 좀 덜 올랐고요. 구축이 좀 덜 올랐죠. 신축 선호 현상이 뚜렷한데 그래서 얼죽신이라는 말씀 들으셨죠. 네. 그 저작권자가 접니다. 제가 이제 똘똘한 한치에서 두 번째로 제가 유행어를 만들어냈는데 얼죽신이 이제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게 지난 5월 28일 날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에요. 원래는 그게 얼죽새였어요. 얼어 죽어도 새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욕이라고 그러더라고. 얼어 죽을 새끼야 그래가지고 욕이라고 해서 그래서 얼죽신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렌드는 맞는 것 같아. 그 트렌드는 좀 더 갈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얼죽신이라는 말을 만든 이유는 짧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요. MZ 세대들이 이제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선진국 국민이기 때문에 주거 만족의 중고점이 높다. 두 번째로는 극단적인 현재주의적 소비 경향, 플렉스, 까르핏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와 좀 맞물려 있는 어떤 흐름. 뭐 몸테크보다는 당연히 그죠? 지금 당장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경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새 커뮤니티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가 워낙 요새 아파트가 많이 진화한 거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맞물려 있긴 한데, 근데 막상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재건축은 당장은 아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건축비가 지금 워낙 뭐 평당 한 지금 3.3제곱미터당 지금 900, 800까지 좀 내려오긴 했어요. 그리고 또 금리가 좀 낮아지면은 이주비 같은 부담이 좀 줄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조금 좋아져요. 근데 결국은 이제 최종 종결자를 할 수 있는 이 제초한 문제 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는 폐지 쪽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약간 당의 정체성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폐지가 쉽지 않아서 차기 정부가 누가 될지 또 누가 다수당이 될지 여러 가지 따라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서 아마 지금 신축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다면은 굳이 신축을 고집 안 하고 오히려 저는 재건축을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요사이 보면은 아파트들이 20년 정도 되어도요. 그래도 새 집입니다.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고급화 바람이 부는 바람에 좀 집이 좀 오래됐는데도 낡아 보이진 않아요. 가령 우리가 잠실에 엘리트라고 있거든요. 엘스 뭐 리센츠 트리지움 이게 이제 2018년에 들어선 거예요, 이거. 그럼 뭐 16년 됐잖아요. 내년 되면 이게 17년 된 거죠. 그래서 새 집이잖아요, 가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너무 신축을 고집하지 마시고 준신축 쪽으로 뭐 10년 넘은 거 뭐 이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상 여러분들이 내가 뭐 신축을 사야지 아니면 재건축을 사야지 아니면 뭐 준신축을 사야지 생각은 그랬지만 현장에 가보면은 그 결론이 안 나와요. 생각했던 거하고 막상 가보면은 또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뭐 부동산은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는데 판단이 안 설 겁니다, 막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점수를 매기라는 거예요. 저는 네. 우리 엑셀 같은 데다가 보통 이제 항목별로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리커더 척도 아마 논문 쓰신 분들 잘 아실 텐데 내가 막 역세권 1번 역세권 2번 준공연도 3번 세대수 그다음에 4번 그다음에 뭐 교육여건 이런 식으로 이게 쭉쭉쭉 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면은 역세권이면은 보통 역세권은 서울에서 출구에서 500m니까 한 8분 거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집이 한 뭐 200m 그러면은 얼마? 한 7점 정도 주는 거죠. 이렇게 리커더 10점까지. 쭉 그다음에 우리 집이 그러면 뭐 1000세대다. 그러면 한 7점 이런 식으로 이쪽에 점수 매겨 가지고 한 30개 정도 단지를 한번 점수를 매겨 가지고 상위 한 10개 정도를 골라보는 거죠. 그다음에 현장을 가봐요. 그럼 되잖아요. 상위 10개 딱 보면. 싼 거 보면은 그렇게 또 막상 가보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주방뷰라고 들어보셨어요? 주방뷰? 그러니까 뷰는 뷰인데 옆집이 보여, 옆집이. 네. 그래서 옆집하고 설거지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가깝다. 이게 거의 주방뷰거든요. 아니면 1층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큰 벽이 있다든지 하여튼 가보면 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서 가슴이 떨리면 사라. 가면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아.
우리 아내랑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 퇴근하고. 그리고 애가 이게 초품 알아가지고 길을 안 건너서 학교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공간에 대한 우리가 오감이 있거든요. 이걸 오히려 육감이라고 하는데 직관인들은 육감인데 저는 오감보다 육감을 느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옵니다. 우리가 이 감정의 동물이고 굉장히 우리가 그런 감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딱 현장 가봤는데 가슴이 떨리면 살아. 뭔가 뭉클하다. 그러면 사라. 손이 떨린다. 그러면 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대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더라? 온몸이 떨린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오한입니다. 그거는 배운 가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참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상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맞아요. 막상 현장에 딱 가보면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 온몸으로 이게 체감해 보라는 거예요. 니체도 그러잖아요. 몸은 크다란 이성이다. 몸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꾸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재지 말고. 진짜 답은 저는 그 가서 바람도 한번 이렇게 바람길도 한번 숲속에 있잖아요. 새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단풍도 보고 가로등도 한번 보고 그 앞에 그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뭐 아이스크림 가게나 편의점도 보고 그리고 다 보면은 여기다 싶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체득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내 몸을 믿어야 되는 거지. 저는 머리를 믿는 거는 별로 저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봐야 진짜 가서 현장에 가서 저는 온몸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온몸을 느끼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앞으로 조금 현재보다 훨씬 상방이 열려있는 유망한 지역 몇 군데만 좀 꼽아주시면. 우리는 특정 지역 그런 안 해요.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이거 올라가잖아요. 매국노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저희 생각이 아니라 서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비중을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네 자본이 있고 하나는 외지 자본이 있어요. 요거는 동네 자본은 실수예요. 외지 자본은 투자 수요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마 투자자 비중이 높은 데가 외지인들이 보는 게 훨씬 더 시장을 잘 보는 거 아니에요?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2022년 통계청의 서울 주택 소유 통계 중에서 외지인 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재밌는 것은 서울에서 2022년 말 현재 외지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역시 용산구. 22.3%. 굉장히 높아요. 서울 평균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용산 다음으로는 강남구가 19.2%, 서초구와 송파구가 17.5%. 그 다음에 좀 높은 데가 강서구가 18.8%. 아마 제 생각에 강서구는 아마 경기도나 인천에 사는 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마포구가 18.6, 중구가 17.8, 영등포구가 17.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가 16.7, 성동구가 16.2, 그 정도 보고 좀 낮은 데도 있어요. 뭐 중랑구가 12.5, 도봉구가 12.7, 성북구가 13.1, 강북구가 13.0. 요새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보면은 성장성이 보니까 용산구를 1등으로 뽑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나머지는 다 강남권이네요. 그다음에 좀 두드러지는 게 마포 쪽에 좀 보시는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성동구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죠? 성동구에서 뜨고 있는데 16.7 정도니까 반드시 뭐 맞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경향성 정도는 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어디가 가장 유망한가? 저는 온몸으로 체득해서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막상 집을 살 때 가보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요새는 다 맞벌이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2016년 이후에 갑자기 맞벌이가 늘었어요. 그럼 애기 안 놀 거예요? 그럼 애기 있는 분들은 그러면은 재테크를 위해서 그러면 애를 망칠 거예요? 누가 봐줄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가장 유망한 데가 저는 처세권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봐주시는 것도 좋지만 친정엄마 마음이 편하죠. 뭐 그건 뭐 제가 어떤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 아니면은 뭐 시세권일 수도 있겠네. 시댁에 가까운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세권이라는 말도 그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본업에서 소득이 창출되고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지.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 되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지금 집값이 막 올라왔는데 지금 와서 어디 가서 돈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떼부자가 될 거예요. 그거보다 내
그 서로 배우자끼리 잘 지내고 싸우지 않고 애 잘 크고 그러면은 삶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부부 싸움에 한 99%가 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집 때문에 안 싸웁니다. 물론 근데 대출이 좀 많으니까 저도 집사람이 신경이 좀 날카롭긴 하던데 그거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나의 가장 큰 행복이 나 2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2세가 잘 되고 얘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독립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나의 재테크가 중요해요? 재테크는 인생에서 그렇게 앞순위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뭐 돈이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혼하지 않고 애기 잘 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 직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하는 게 그 다음에 한 4순위 정도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뭐 부동산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뭐 주변에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또 이런데 직장에서 이렇게 뭐 임원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재테크에 전맹이더만요. 그러니까 재테크에 눈이 밝은 사람, 이게 이제에 밝은 사람들은 보통 진급을 잘 못하던데요. 위에서 다 보입니다. 그거 안 보일 것 같아요? 다 보입니다. 뭐 대화 두 마디면 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성공이 뭔지 저는 물론 요새 젊은 세대들이 기본적으로 재무지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가 삶의 일부가 되었고 뭐 투자 중독 세대라고 할 정도로 돈 되는 건 다 투자하는 그런 뭐 자본 친화적인 어떤 세대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는데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본업인 것 같아요. 자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기 어떤 본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맞지. 부동산 하다 여기까지 왔나. 근데 어쨌든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또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고 또 실제 내 집 마련을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또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네. 반드시 이렇게 한다. 부동산 투자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최근에 패러다임은 이제 아파트하고 빌딩이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땅 사서 떼돈 번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그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심 부동산에 투자하는 흐름으로 좀 바뀌었는데 근데 부동산 부자들은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부자였기 때문에 빌딩을 사고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요. 네.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그럼 그분들이 그러면 소득이 어디서 나왔어요? 대부분이 부모를 잘 만났거나 아니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세대가 만약에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을 벤치마킹해서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겠다? 아마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서울 아파트가 12억인데 지금 반포가 비싼 게 지금 뭐 60억이잖아요. 네. 어느 세월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은 60억이 될 만한 아파트를 살래도 기본적으로 못해도 30억은 할 텐데 어떻게 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제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일단은 미천은 어느 정도 좀 장만은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1억이 다 모아야 돼. 1억이 다 모아서 이제 시작을 하되 저 같으면은 처음부터 부동산은 안 사겠어요. 차라리 조금은 금융자산을 통해서 좀 불을 좀 불린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최근에 실제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그 아파트 사는 어떤 사람들의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니까 30대들이 보니까 자금 조달 그 내역서 가면 보니까 전체 한 17% 정도가 주식하고 채권이에요. 옛날에는 주식이 이제 패가망신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만 제가 봤을 때 종목은 잘못하면 자살골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콜렉트 마인드를 가지되 종목보다는 아마 지수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를 좀 꾸준히 투자하는 것은 적립식으로 그거는 좀 불을 일구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다음에 저는 돈을 좀 모아서 거주할 수 있는 데를 아파트를 사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주 안 하면 또 양도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방법으로 이제 불을 좀 일궜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좀 부자를 최근에 봤는데 이분이 경매하신 분이에요. 경매는 이제 일종의 할인 매장인데 라면을 우리가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서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편의점 비싸잖아요. 네. 매입가를 낮추는 게 가장 어떤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제가 부동산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우직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한쪽 방향으로 좀 가려는 그런 경향, 말하자면 좀 자고우면하지 않는 경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면 못해요. 그래서 생각의 다이어트도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경매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한 3분 하고 나서 지을 수 없다고 하네. 온갖 이유를 대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게 선호의 일관성을 간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한 번 먹은 생각을 이게 꺾지 않고 쭉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지력. 이게 어떻게 보면 의지가 끝 안 되고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가까울 정도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하는. 근데 대부분이 생각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일념통천이라. 한 번 먹은 생각으로 끝 가면은 하늘까지 통한다는 거예요. 일념통천이라는 말이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 보면은 자꾸 옆에 게 커 보여. 그거보다 그냥 한 번 먹으면은 내가 그 부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질릴 때까지 그것만 먹는 이거다 싶으면은 쭉 좀 이렇게 내달리는 약간은 그 우직함 혹은 진득함 이게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부동산은 그렇게 IQ가 높을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요새 경매 같은 것도 보면 거의 분수익 99% 다 돼 나옵니다. 대부분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거의 다 단일 물건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요. 빌딩 같은 건 좀 복잡하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매가 여전히 좀 유망하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내 만약에 IQ가 높다.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이거든요. 그럼 이걸 확 낮춰야 돼. 돌고래 IQ로 낮춰야 돼. 한 80에나 60 정도. 돌고래 60, 80인가요? 이거 좀 확 낮춰야 되니까. 이게 단순화해야 된다니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 이 잡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러니까 이때 아는 것이 힘이다는 건 지식을 말하는 거지만 네. 모르는 것이 약이다는 건 정보거든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무 유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게 갈짓자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다 싶으면은 경매에 여전히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결국은 뭐 싸게 사는 게 장땡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 쪽으로 저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되 거기에서 조금은 깊게 파셔야 될 것 같아요. 깊게 파서 적어도 전문가의 경지에 오를 정도로 조금은 하드 트레이닝을 좀 해나간다면은 충분히 저는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1,000만 원이든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저같이 의지 박약하는 좀 힘들어요. 예,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아가지고 의지 박약하라고 그러는데 좀 끈기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게 혼자서는 못한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그래서 동호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자고 우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못하도록 내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 자신을 좀 이렇게 추진력을 갖고 좀 밀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좋아요. 그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내가 땀과 열정을 바치지 않고서는 성과가 보통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부모를 잘 맞는 사람 빼고는 대부분이 거의 아마 운도 일부 좀 따르긴 했지만 그거보다 뭐 땀의 저는 결과라고 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행운도 더 많이 찾아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행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질릴 정도까지도 아이고 이제 신물이 난다 할 정도까지 좀 깊게 파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